네, 듣기만 해도 지식 없고 오늘 딩딩대학 오늘 뉴스 데스크와 함께합니다. 네, 오늘 2023년 네. 개묘년 1월 2일 네. 첫 월요일 또 네. 첫 프리데스크 방송을 네. 함께 하게 됐습니다. 딩딩대학 프리데스크는 오늘 첫 네. 방송이죠. 우리 네. 포터팬 분들 다시 한번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 한번 네. 드릴까요? 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 너무 영광인 게 네. 제가 2022년 프리데스크 문을 제가 닫고 나왔거든요. 아, 닫고 나왔다고? 금요일 날. 왜냐하면 그때 금요일 마지막 방송을 아, 맞네. 제가 했었어요. 그래서 네. 그때 이선영 아나운서랑 그동안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고 문을 닫았는데 네. 또 새해 문을 여는 걸 또 하게 돼서 뭔가 좀 영광입니다 지금. 혼자 다 해먹는다 이런 아니 느낌이네요, 지금. 전혀. 알파이자 아니고. 오메가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거 지금. 아니고 네. 그런 거 아니고 하여튼 너무 네. 이렇게 또 지난해 또 뭐 좋은 일도 있었고 안 좋은 일도 있었지만은 네. 좀 다들 후를 털어버리셨으면 좋겠어요. 네. 게다가 제가 알기로는 우리 염 총장이 이제 프리데스크 첫 번째 게스트 아니에요? 제가 그러니까? 프리데스크 맞잖아. 첫 방송을 제가 원년 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 해먹는다는 얘기를 지금 아니요. 그건 아니고. 그때 이제 성지영 앵커 하실 때 네. 제가 또 같이 했었죠. 어떤 지금 산 역사네요. 산 증인. 네. 네. 지금 강민승님께서 네. 염규현 양효걸 기자님 네. 어제 해돋이 보러 가셨나요? 그러셨어요. 저는 사실 이제 주말 내내 이제 눈썰 매장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 피로한 몸 때문에 아침 해를 보지 못했고. 그랬구나. 네. 저는 어제 저희 가족들을 저희 집으로 다 초대를 해서 네. 함께 떡국을 먹으면서 떡국 먹으면서 이렇게 한번 네. 한 해를 또 돌아보는. 오늘 일찍 시간을 나오긴 가졌는데 했어요. 저는 일찍 나오긴 했는데. 네. 해는 보지는 못했지만은 네. 그래도 아침에 이렇게 제 창문으로 네. 뒤늦게 뜬 해는 봤습니다. 아니 근데 저 애가 이런 얘기를 물어보더라고. 왜 검은 토끼애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검은 게 뭔가 좀 좋은 건가요? 그냥 검은 거? 글쎄요. 네. 검은 제가 토끼? 그 의미까지 잘 모르겠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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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튼 잘생긴 이세희님 네. 이거는 제가 좀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읽으면 안 될 것 같은데. 1호 미남이신 네. 염 기자님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뭐 빈말이라도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본인이 읽는 거는 좀 제 생각에 저라도 챙겨드려야죠. 네, 네. 네. 사실 저도 많이 읽었어요 옛날에. 옛날에 많이 읽었어요. 네. 지금 쭌쭌님이 빨리 넘어가라고. 네. 성지영 앵커님 등판하셨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네. 받으세요. 예. 오랜만입니다. 네. 예. 저희 그러면은 오늘 또 새해 첫 또 주간 네. 일정 오늘 월요일이니까 바로 월요일. 일정 먼데이 살펴 넘어가 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일정이네요. 네, 중국발 입국자 PCR 검사 의무화. 자, 이게 일단 중국 코로나 상황이 지금 안 좋아요. 굉장히 지금 안 좋기 때문에 상당히 안 좋고 오늘 제가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중국의 안부 인사가 바뀌었대요. 뭘로 바뀌었다? 양러마? 양러마? 너 양성이니? 양성입니까? 네. 양러마? 네. 이렇게 바뀌었다고. 그래서 일단 우리나라도 방역에 일본에 이어서 그렇죠. 우리나라도 이제 자국 방역이 또 우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 오는 단기 체류 외국인은 입국 즉시 PCR 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 확인 시까지 그렇죠. 별도의 공간에서 대기하도록 한다라는 건데 이거를 이제 풀이해 보면 뭡니까? 아니 들어왔어. 들어왔는데 들어오자마자 바로 입국장에서 PCR 검사소로 이동한단 말이죠. 가서 하루 걸려. 네, 거기서 PCR 검사를 해. 거기까지는 좋아요. PCR 검사를 한 다음에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별도의 공간이 있으라는 건 뭐냐면은 이거 해석을 해보면 오지 말란 얘기죠. 웬만하면 오지 마. 어지간하면 오지 마세요. 웬만하면 너무 급한 일 아니면 오지 말라는 거고 이게 PCR 검사 비용도 사실은 내국인은 사실 무료지만 그렇죠. 이 단기체류 외국인의 경우에는 PCR 검사도 본인 부담입니다. 그러면 또 해석하면 뭡니까? 돈 없으면 오지 말아요. 그렇죠. 이게 어떻게 네. 보면 막기 위한 어떤 강력한 조치다라는 겁니다. 지금 강민승님께서도 네. 단기 비자 발급도 사실상 중단이래요. 네,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맞습니다. 지금은 이게 국경을 막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게 뭐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니에요. 지금 네. 뭐 미국, 일본, 지금 전 세계 국가들이 지금 중국발 코로나 확진자 유입에 대한 단속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 비자 발급 제한이 이제 일단 월 말까지 막아놨는데 외교나 공무, 뭐 외교관은 뭐 그렇죠. 어쩔 수 없다. 이거. 외교관 어쩔 수 그다음에 없고. 필수적 기업 운영, 이게 사업이 망하게 생기면 안 되잖아요. 인도적 사유 등의 목적이 그렇죠. 외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 입국 전 검사는
사실 입국 전에도 사실 오긴 와야 돼요. 그렇죠. PCR 검사를 받거나 아니면 신속 항원 검사를 받아서 내야 되고 그게 1월 5일부터고요. 입국 후 검사는 바로 오늘부터 실시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좀 어쨌든 중국발 코로나 우리한테는 여러 의미가 또 있어요. 네. 왜냐면 중국의 또 내수가 또 다시 이걸로 죽거나 그러면 네.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또 크고요. 네. 또 중국이 좀 사실 많은 전문가들이 올해 경제가 굉장히 안 좋을 걸로 예상되지만 그 신락 같은 희망은 중국의 내수가 얼만큼 살아나느냐, 중국 경제 회복에 달려 있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는데 네. 이게 또 코로나라는 변수가 또 생기는 이거 바람에 좀 제가 지적을 하고 다 가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열심히 또 중국발 입국자 PCR 검사에 대해서 그렇죠. 스트레이트를 전하고 있는 와중에 네. 댓글창은 성지영 네. 성지영 앵커의 어떤 돌아오라 뭐 다시 이런 한번 예. 성지영 기자님께 박수 한번 보내드리죠. 네, 박수. 댓글로라도 반갑습니다. 네. 네. 홍코둥전님 이제 제 피리형 뭐해요 보고 싶어요. 이 네. 그림자 강력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월요일 일정 살펴봤고요. 네. 저희 그럼 화요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화요일. 네. 화요일 이게 이제 소식이고요. 화요일 바로 두 개의 일정이 있는데 하나씩 볼까요? 하나는 일단 과기부 반도체 바이오에 6조 6천억 원 투자한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사실은 정부 사업이 정부 지원 금액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긴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집중 투자한다는 얘기인데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루틴한 기사긴 하지만 이제 2023년이 들어서 민간 자금이 거의 말리다시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기사가 네, 됐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기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은 금리가 낮을 때는 사실 너도 나도 투자 의사결정 많이 하잖아요. 네. 그리고 인원도 늘리고 그러는데 금리가 오르면서 민간의 투자가 싹이 마르기 때문에 네. 지금 기댈 때라고는 지금 정부 지원 투자밖에 없기 때문에 네.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마련할 수 있는 중요한 한 축이 돼버린 거죠 지금. 네. 그래서 지금 비중을 보면은 지금 6조 6천억 원 규모를 연구 개발 분야에 투자하겠다고 지금 오늘 자료 발표가 됐습니다. 근데 보면 아무래도 좀 뭐 소위 말하는 핫한 데들로 많이 투자가 가죠. 네, ICT나 뭐 AI라든지 바이오. 우주 기술 개발 사업 이런데 바이오, 반도체 이런데 집중 투자될 예정인데 그만큼 2023년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될 거다 기업들을. 저희가 그렇죠. 항상 얘기하듯이 이제 유동성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유동성이라는 게 이제 물처럼 흐른다는 건데 그렇죠. 그만큼 유동성이 물처럼 많을 때랑 지금처럼 바닥을 드러내면서 아예 사라졌을 때랑은 자금의 원천이 달라질 수가 그렇죠. 있다. 정부 자금이 아니면 사실 힘든 기업들이 많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구루미님께서 근데 국가에서 자금을 저렇게 투입하는데 채용은 왜 안 늘어나는 건가요? 그랬는데 네. 이런 사업으로 늘어나는 수가 있을 거고 민간에서 줄어드는 수가 있겠죠. 네. 근데 아무래도 좀 늘어나는 것보다는 지금은 줄어드는 게 더 빠를 수밖에 없는 상황도 네. 분명히 있을 것이고 또 이런 정부 지원 사업 특징이 기간이 좀 한정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몇 년, 뭐 10년 이렇게 내다보는 것보다는 연 단위, 2년 단위 이렇게 좀 단기적으로 프로젝트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안정적인 일자리 성격보다는 좀 단기 프로젝트 성격이 맞는 네. 특징도 있긴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 보면은 약간 자금 투입의 성격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과기부에서 투여하는 이런 연구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R&D 사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연구 인력의 채용은 조금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이게 뭐 공장이 지어지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채용되고 이런 성격은 아니고요. 그렇죠. 대신에 이제 재정 투입을 할 때 공공근로 일자리라든지 아니면 이제 아예 재정 지출을 염두에 두고 하는 일자리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나마 좀 추운 겨울이나 이런 그렇죠. 경제 혹한기에 네. 버틸 수 있도록 지금 거의 현금 지급 형태랑 같은 네. 일자리거든요. 그래서 내일 온 오프라인 생중계를 한다고 합니다. 부처별. 그래서 아마 뭐 관련 기업이나 또 투자 의사결정 관련된 분들이 좀 눈여겨 보시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가 일정으로 네. 준비를 했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지금 아까 성지영 기자님께서 네. 염 총장 비염 투혼이네요 하셨는데 네. 제가 네. 진짜 비염이거든요 지금. 네. 근데 두렵습니다 이제 날씨가.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 내일. 비염하고 날씨의 상관관계는 어떻습니까? 저는 아침에 추운 공기가 딱 들어오잖아요. 네. 그럼 코가 수축이 되면서 네. 눈을 찡그리게 돼요. 그리고는 콧물 눈물이 줄줄줄 나. 그럼 막 가렵고. 네. 이 계절성 비염이 계절성 비염. 저는 있거든요. 근데 아니 이게 언제 끝나요 도대체 추위가? 일단 내일 아침이 단단히 붙으셔야 됩니다. 단디 준비해. 단디 준비하셔야 됩니다. 아니 근데 도대체 영하 18도는 어디입니까 이거? 영하 18도는 냉동실 아니라고. 어느 나라야 어느 네. 나라? 네, 냉동실 안에가 영하 18도예요. 근데
저희가 이제 그 콜드 체인 시스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상온의 기준이 0도에서 10도 이하. 상온의 기준이 일단 냉장 기준이 그쵸. 0도에서 10도 이하. 그다음에 뭐 상온이라고 하면 15도에서 25도. 그리고 이제 냉동 식품이다 그러면 영하 18도예요. 그쵸. 사실 냉동 식품이다 그러면. 그쵸. 그래서 꽝꽝 얼은 만두 이런 거 영하 18도에서 원리는 겁니다. 네. 근데 실제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18도까지 떨어집니다. 지금 철원, 네. 충북, 제천 이런 데가 영하 18, 영하 17 정도고 서울도 거의 영하 10도라고 하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어제 저희 집에 가족들 와서 네. 저희 부모님이 케이크를 사오신 거예요. 그래도 신년이니까 우리 케이크 먹자 이러고 근데 냉장고에 넣을 데가 없는 거야. 밥 먹고 먹어야 되는. 그러니까 막 어디 놓지 이러다가 야 그냥 밖에 놓자 이래갖고 밖에 놓고 있었는데 냉장고보다 시원했어요 밖이. 사실은 저도 어제 처가에 내려갔는데 주말에 맥주를 깜빡하고 안 넣은 거야. 아 냉장고에. 냉장고에 안 넣고 이제 맥주 시원하게 먹어야지. 네, 근데 그냥 약간 눈이 내리는 데가 안 녹은 데가 있었어. 그 잠깐 몇 개 났거든. 그러니까 뭐 시원합니다. 그냥 아이싱한 거예요. 아이싱한 거예요. 네. 아무튼 그런 그래서 상황이다. 네. 그런 거라도 좋은 좋은 얘기하다 게 여기까지 온 있어요. 거야. 네. 내일 꽁꽁 네. 내일 추위를 특별히 저희가 일정에 좀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낮 최고 기온은 막 아주 최악은 아닙니다. 영하 3도에서 영상 7도가 될 전망인데 네. 문제는 뭐냐면 4일도 춥다. 내일 모레도. 네, 그래서 일단은 세 글자로 표현하면 뭡니까? 꽉 잡아. 지금 이제 준비하셔야 됩니다. 3일 4일 춥다. 아니 근데 예전에 막 우리나라 저기 무슨 교과서에서 4만 4원이라고 그러더니만 이 바뀌었어 이제. 교과서 다시 써야 됩니다. 바뀐 이제. 게 아니고 이제 지구가 아픈 겁니다. 그러니까 온도 조절이 잘 안 되면 보일러가 온도 조절 안 되면 뭐야? 고장이잖아. 고장이죠. 네, 그러니까 지구가 많이 아픈 상황이다라는 걸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1월 달은 4만 4한이에요. 네. 맨날 추워. 네. 그래서 아무튼 네. 내일 일정 살펴봤고요. 네. 저희 수요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수요일 일정. 자, 이태원 12구 참사 국정조사 네. 청문회 첫날입니다. 네, 일단 처음에 이제 국정조사 합의할 때 이제 청문회를 굉장히 양 당에서 염두에 뒀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증인 신청을 하게 되고 그렇죠. 어쩌면 책임 소재를 묻는 어떤 국면에서는 청문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뭐 제가 너무 또 정치 공학적으로 해석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네. 다른 조사는 뭐 기관 보고 현장 방문도 있지만은 청문회는 굉장히 상징성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역사적으로 또 명대사가 나온 적도 많았고 청문회에서 네.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사실을 밝혀냈을 때 국민들로부터 주목받는 효과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사실은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정치인분들 입장에서는 이 청문회가 어떻게 보면은 어떤 공방의 장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2번 하냐 3번 하냐 갖고 막 여야가 합의를 못 봤어. 일단 민주당 입장은 당초 2일, 4일, 6일 이렇게 원래 세 3번 하자고 차례 했죠. 청문회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청문회가 연기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4일, 6일로 일단 연기가 됐고 3차 청문회는 아직 세부적인 날짜를 못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잡으려면 국정조사 연장이 좀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힘도 주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큰 틀에서는 이 국정조사 기간을 연장하는데 필요할 것 같다. 필요성에는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야 합의로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청문회를 두는 시각차가 드러나는 게 일단 국민의힘에서 그 얘기를 했거든요. 호통 청문회가 아닌 안전 청문회로 하겠다. 네. 이거 무슨 말입니까? 호통 청문회는 안전 청문회라고 하겠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세게 하지 않겠다라는 얘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정 감사를 보면은 대충 잘 알 수가 그렇죠. 있는데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뭔가 책임 소재를 추궁한다기보다 그러면 어차피 그 공조를 이루고 정부와 여당이 공조를 이룬 상태에서 속칭 시쳇말로 내부 총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안전 청문회라는 거는 이제 잘못한 거 너무 따지지 말고 대안 마련하고 이지금까지 잘못한 건 앞으로가 중요하지 뭐. 앞으로가 중요하지. 미래로 향해 가자. 미래 지향적으로 가자. 이러면서 이 시스템 특정 사람이나 이제 정권이 아닌 시스템의 문제로 이제 지적할 가능성이 큰 거고요. 이에 반해서 야당은 그 당시에 누가 어떤 일을 했어야 되는데 뭘 안 했는지, 그러니까 책임을 추궁하는데 이제 굉장히 큰 비중을 둘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주가 좀 고비일 거고요. 4일 날은 윤희근 경찰청장, 뭐 그다음에 용산 소방서장, 뭐
이런 실무자급들이 주로 많이 오고 네. 그다음에 금요일 날 2차 하거든요. 네. 금요일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이상민 행안부 장관 등 좀 국무위원급의 좀 중량급 정치인들이 출석하는 일정이 대부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제 정치적인 수사가 대부분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일 관계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과거의 어떤 책임을 이제 약간 다른 쪽에서는 그렇죠. 한일 관계를 개선하려는 쪽에서는 이제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그렇죠. 이건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과거는 얘기하지 말고 과거 신경 쓰지 말자. 이제 앞으로 가자는 거고. 만약에 과거의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측에서는 이제 옛날 얘기를 계속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그게 좀 차이가 있다. 음. 그래서 안전지향적 청문회라는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미래지향적인 청문회를 하려고 한다 이렇게 볼 수가 그 있습니다. 여야가 청문회에서도 좀 미묘하게 좀 시각 차이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과연 이때 어떻게 될지도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목요일로 넘어가 보죠. 네. 우상호 위원장이고요. 자, 목요일은 장례식 일정이 있습니다. 네, 이 장례 미사고요. 전 이제 전임 교황이었던 베네딕토 16세가 장례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근데 지난 이제 토요일에 헌종하셨는데 베네딕토 16세는 아주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자진해서 교황 자리에서 내려온 맞습니다. 첫 교황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종신직이기 때문에 교황이 이제 선종을 하는 동시에 임기가 끝나는데 그렇죠. 베네딕토 16세는 미리 자기가 이제 어떻게 자리를 양보하고 내려왔다. 그게 굉장히 큰 차이점이다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현직 교황이 직접 미사 집전한다고 하죠. 네,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제 집전하는데 이제까지는 그렇게 안 됐죠. 왜냐하면 선종과 동시에 이제 그게 임기가 불가능했지. 불가능했습니다. 본인이 본인 걸 할 수 없으니까. 다만 이제 그 베네딕토 16세가 그 전에 교황인 요한 바오로 2세랑 참 많이 비교가 되긴 했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 기본적으로 베네딕토 16세는 아주 유명하고 그 이름이 높은 신학자 중에 한 명입니다. 교리 해석이나 이런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최고의 신학자다. 그리고 패전국 독일에서 태어나서 나치 시대 유년기를 보낸 맞습니다. 베네딕토 16세인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보수적인, 그러니까 굉장히 보수적인 신학 해석을 내리면서 반대편 진영에서는 또 비판도 많이 받았던 교황인데 어찌됐든 스스로 몸을 낮춰서 물러났다. 이거 자체는 정말 큰 이제 이 겸손과 이런 것들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구루미님이 2차 대전 때도 참전한 교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셨는데, 그러니까 뭐 산전수전 다 겪으신 거죠. 네. 그리고 네. 이제 지난 말일입니다. 이 12월 31일에 네. 선종 소식이 들어왔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공개된 사진을 보면은 이제 제의를 입고 수도원에 이제 안치된 모습을 이제 공개를 했고요. 그래서 일단 5일에 장례 미사를 치른 뒤에 성 베드로 대성전의 지하 묘지에 네. 안장될 예정입니다. 네, 목요일 일정이고요. 자. 그다음에 이분이죠. 네. 네, 그리고 마지막 금요일 일정입니다. 예. 스포츠 소식이 하나 있어요. 이게 뭐 일당이 7억 원입니다. 7억 원. 일당 7억 원. 일단 7억 야, 원. 이런 알바 네. 있으면 너무 좋겠다. 초당 9천 원. 초당 9천 원. 예. 그러니까 어쨌든 보면 이제 화장실 가면 한 3천만 원 벌어져 있는 거야. 화장실 가서. 그러니까 일당이 7억이잖아. 일당 7억이네. 그러면 뭐 화장실 가고 잠깐 뭐 어. 이렇게 퍼져 있으면 막 1억씩 나오는 거죠. 야, 너 얼마 벌었어? 내 변비가 있어서 오늘 5천 벌었어. 뭐 이런 거잖아. 그런 지금 거죠. 화장실만 갔다 네. 왔는데. 그래서 굉장히 2,700억이라는 이적료를 이제 받고 사우디 리그로 이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호날두가 근데 저는 이렇게 돈을 많이 벌어도 좀 뭔가 뭐랄까요? 약간 그 장기하 씨 노래도 있잖아요. 부럽지가 않아 이 노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부럽지. 아니 물론 부러워. 돈은 차려 이 부러운데 사람아 지금 아니 하루 일당이 7억이야. 아니 돈은 네. 부러운데 메시가 사실 라이벌이었는데 네. 메시는 월드컵에서 막 마무리 우승까지 하면서 막 국민들 영웅 되고 막 레전드 되고 막 맞습니다. 이러면서 막 인성도 좋다 막 이러고 오는데 본인은 팀 내에서 감독이랑도 막 싸우고 뭐 메뉴랑도 싸워서 팀 중간에 나오고 약간 뭔가 삐딱하게 이러다가 포르투갈도 지고 이러고는 가갖고 갑자기 노란 옷 입고 와서 2,700억 이러고 있으니까 네. 뭐랄까 좀 그냥 좀 마무리가 참 사람이 마무리도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 아니 근데 이게 메시나 아니면 이제 펠레나 마라도나나 물론 마라도나도 굉장히 구설수에 많이 올랐고 그렇죠. 하지만 실력과 어떤 명성을 함께 얻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선수 생활이라는 게 또 도덕적으로 또 무장이 돼 있어야 그쵸. 선수 생활도 길게 또 명성 있게 할 수 있는 건데 음. 사실은 호날두는 이제 돈을 좀 선택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약간 좀 굴욕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이 사우디아라비아 프로축구 리그의 알 나스르 나스르. 팀하고 이제 이 팀이잖아요. 예, 계약을 했는데 이 감독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감독이 뭐 한 소리 했어? 뭐라고 했냐면 뭐라고 했어요? 난 사실은 메시 데리고 싶은데 아 진짜로 진짜로? 그러면 뭐야 이 지금 간 입장에서는 매겼네. 웃고는 원래 웃는 사진이었어. 근데 근데 이제 그런 사정에 의해서 지금 이제 표정이 좀 표정 관리 들어간 겁니다. 아니 사우디도 사실은 이거 사실은 우리 또 빈살만 형님의 또 큰 프로젝트의 일환 아니겠습니까? 큰 이거? 그림입니까 이거? 이거는 사실은 이제 사우디가 네옴시티라는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지만 네. 결국은 거기서 이제 아시안 게임과 월드컵 유치가 이제 피날레예요. 7년 뒤에 그게 이제 계획이야. 2030년. 네. 그럼 사실은 사우디에서 사람들이 이럴 거 아니야. 아니 그 사막에서 누가 그 축구를 해? 카타르에서 보여주긴 했지만 야 거기 뭐 사람 사는 동네 아니더라. 그때 이제 뭐라고 해? 마 호날두도 있고. 그렇지. 나 호날두랑 다 밥도 했어, 임마. 먹고 다 했어. 이거 네. 하려는 거거든 지금. 근데 일단 보니까 감독 입장에서도 네. 자기가 원해서 데려왔다기보다는 뭔가 이 큰 우주의 기운으로 왔을 가능성이 있어요. 일단 그 말씀이 맞고 7년간 사우디의 2030년 월드컵 개최 홍보대사를 맡는다면 그렇죠. 최대 2조 원 가량을 땡겨갈 수 있다. 이렇게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축구 선수라는 게 유명한 스포츠 스타가 존경까지 받는 건 굉장히 힘든 거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바로 직전 팀이었는데 거기서 좀 더 자기가 힘들고 일정이 좀 까다롭고 하더라도 잘 맞춰주고 오히려 후배들한테 좀 그렇죠. 좋은 길로 이끌어주고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 사실 더 칭찬을 받고 그렇죠. 더 겸손할 텐데 우리나라에 와서 친선 경기 때도 그랬고 뭔가 좀 안 좋은 모습들 많이 보여주니까 지금 끝이 별로 좋지 않다. 네. 예. 그래서 뭐 하여튼 뭐 돈 많이 버는 건 부러운데 그런 연구 결과가 있어요. 사람이 연봉이 7천만 원이 넘어가면 행복이 수렴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왜냐면 이재용 회장님도 새끼 먹고 물론 저보다 좋은 거 드시겠죠. 저도 새끼 먹고 네. 돈 많다고 뭐 10끼 20끼 먹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행복은 사실 뭐 돈이 다 채워줄 수 없는 것만은 분명한데 더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 더 먹을 수 있을 좀 뭔가 공허하지 않을까. 네.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근데 생각해 그 봅니다. 접점을 자기 개인이 찾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긴 해요. 그렇죠. 그래서 네. 뭐 어쨌든 갑자기 등장한 네. 이재용 회장님은 뭐 어쨌든 갑자기 등장했는데 네. 일단 호날두와 메시의 극명한 대비 이게 이제 카타르 월드컵이 남긴 맞습니다. 한 장면 중에 하나다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저희 이렇게 해서 저희 주간 일정 쭉 살펴봤고요. 네. 저희 다음 코너는 뭡니까? 뉴스 볼 때 막히게 하는 그쵸. 것들을 하나하나 뽀개드리는 뽀개 빌런 사냥 코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가시죠. 네. 네. 오늘의 빌런 지금 쭌쭈닝님이 네. 야 이제 이 정도 하고 빨리 빌런 넘어갑시다 계속 그러셔가지고 네. 저희가 좀 빨리 넘어왔습니다. 자 오늘의 빌런 먼저 보여주실까요? 빌런 보시죠. 고체 연료. 고체 연료. 일단 연료는 알잖아요. 아니 근데 우리가 저기 뭐 음식점 가면은 약간 하얀 거 이렇게 해가지고 불 탁탁 켜가지고 왜 뭐 해가지고 이제 약간 고체 연료로 이렇게 데워주고 하잖아요. 그쵸. 스테이크 같은 거. 그쵸. 고체 연료. 고체 연료. 일단 뭐 우리 인류의 또 원시적인 고체 연료 있습니다. 소똥. 예. 소똥 많이 태웠어요 옛날에. 소똥도 태우고. 네. 근데 어쨌든 연료는 에너지를 넣는 수단인데 네. 자동차는 고체를 넣습니까 액체를 넣습니까? 액체를 넣죠. 휘발유, 네, 경유 다 네. 액체고. 얼면 시동이 안 걸려요. 얼면 시동이 안 걸려요. 네. 그래서 고체가 되면 안 된다. 세르파님 고체 연료 나무도 고체 연료죠. 나무로 차가 갑니까 요즘? 응? 아니 나무로 차는 안 가지. 차는 가지. 장작 떼는 것도. 네. 제가 어제 사실 처가에서 화목난로 좀 떼다 왔는데 나름 매력이 있어요. 고체 연료 송진 많이 먹으면 오래 타요. 오래 탑니다. 에너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계속 불멍하는 게 또 매력이 있더라고요. 그쵸. 그러니까. 근데 사실 이거는 우리가 뭐부터 가야 되냐면은 이거 기사를 한번 검색해 보죠. 일단은 그 고체 연료. 하늘에서 뭐지? UFO 이게 있었어. 이 사태가. 이거죠 이거. 네. 자 이거 한번 읽어주십시오.
자, 우주 발사체 시험 비행에 시민들 UFO 대소동. 이게 지금 말일을 어. 앞두고 이거 혹시 보셨어요? 전 못 봤는데 이때 집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올라갔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딱 보면은 일단 해파리 같기도 하고. 이게 무슨 뭐 입실론 뭐 모형 뭐 이렇게 나오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막 발사체? 이게 막 뭐냐 이게 도대체 막 논란이 많았는데 국방부가 급히 발표를 했죠. 국민들이 놀래니까 바로 이게 고체 연료 로켓 실험이었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네. 아니 놀랄 줄 몰랐겠냐고. 음. 밤에 쏘는데. 예. 그리고 그리고 서프라이즈 일부러 시킨 거지 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연료인데 이제 기사를 한번 검색해 보죠. 고체 연료. 교체 연료 검색해 보겠습니다. 네. 고체 연료 잠시만요. 고체 연료 바로 자 네. 읽어볼까요? 국방부 고체 연료 우주 발사체 발사 장면 공개. 놀래켜 준다더니 이제 그 발사 장면을 공개했습니다. 자랑한 거죠 이제. 네. 그래서 30일 저녁인데 미확인 비행 물체 논란이 있었는데 아이고 야 우리가 쏜 거야. 근데 놀래지 마. 잘 되지 마. 우리가 잘 쏜 거야. 이렇게 해서 일단 그 발사 장면 공개했습니다. 일단은 국방과학연구소 ADD라고 하죠. 네, 종합시험장 인근 해상에서 발사 장면이 이제 공개가 됐는데 이게 좀 진일보된 기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맞습니다. 앞으로 이제 고체 연료 우주 발사체에 한 걸음 이제 다가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기 우리 누리호 발사할 때요. 네. 누리호 때 그 누리호가 이렇게 쫙 쓰면 옆에 뭐 있습니까? 누리호 옆에 이렉터 이렉터는 이제 세워주는 애고 어. 그 옆에 무슨 타워? 뭐지? 임피리컬 타워라고 엄빌리컬 타워, 네. 탯줄 타워, 네. 엄빌리컬 타워가 딱 빨대 꽂고 뭐 해줘요? 좀 액체 연료를 이제 넣어주지. 액체 연료를 주입합니다. 그래서 이 고체와 액체의 차이는 뭐냐면 결국은 이제 우주를 간다는 건 동일한데 여기 나오죠. 이 주입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료를 주입하는데 장시간 해야 되다 보니까 주입하는 게 다 보여. 어차피 지금 다 정찰 위성으로 서로 다 훤히 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액체 연료 로켓은 군사 목적으로 쓰기가 좋다 나쁘다. 액체 연료는 군사 목적 못 쓰죠.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항상 기도 비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숨어 있다가 기습 공격을 해야지 효과가 있는데 이거 뭐 산화제 넣고 연료 넣고 준비하고 이러고 있으면은 그렇죠. 요놈들 요거 이제 공격하려고 준비하네. 바로 원점 타격이 들어가는 그렇죠. 거죠. 북한도 보면 이런 말 많이 나고 38 노스가 분석한 결과 며칠 전부터 뭐 동창리 발사대 주변에서 연료 차량이 주입 왔다 갔다 하고 연료 뭐. 주입 동향이 포착됐습니다. 네. 이게 다 보이는 거야. 그러면 작전용을 어려워. 그래서 보통 액체 연료는 평화적인 우주 목적으로 많이 쓰고. 그렇죠. 니네 왜 우주 발사체 자꾸 개발하냐? ICBM 아니야? 했을 그치. 때 우리는 지금 액체 연료로 하고 있어. 그쵸. 순수 과학 목적, 우주 개발 목적으로 하는 거야. 이런 어떻게 보면 항변이 가능한 거죠. 그리고 액체 연료는 이 추력을 액체를 얼마나 분무기로 쏴주냐에 따라서 힘 조절도 돼. 그렇지.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한 과학적 목적을 수행하는 데 유리하고 네. 그 대신에 비용은 비쌉니다. 네. 비용은 비싸요. 그러니까 자주 쏘기가 요즘 기름값이 비싸잖아. 자주 쏘기가 힘들어. 네. 근데 군사 목적은요. 네. 막 누리호처럼 막 10년 동안 개발해서 막 군사 작전 이렇게 할 수 없잖아. 전쟁이 그렇게 나는 게 아니잖아. 네. 그렇다 보니까 고체 연료는 비용이 저렴하고 네. 일회용으로 계속 써먹는 거예요. 요거 보면 아는 거 점화. 재사용 가능. 그치. 일회용이잖아. 봐봐. 그러면은 이거는 뭐야? 음. 이거는 왕복 티켓이에요. 이건 가스난로야. 네. 근데 이건 뭐야? 일회용이면은 번개탄이야. 편도야 편도. 가면 어. 굳이 올 필요가 없어. 왜? 공격용이니까. 아니 사실 야전 올 필요 없죠. 캠프에서 네. 석유 난로 세팅하고 막 그렇게 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번개탄 갖고 가서 떼야지.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있고 그래서 수류탄도 주워 쓰진 않잖아. 그렇지. 결국 그런 겁니다. 고체 연료 로켓을 개발했다는 거는 네. 군사 목적의 우주 기술로 확장이 됐다는 의미가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북한도 자신들이 고체 연료 개발했다는 점들을 계속 이제 강조하고 있던 찰나에 네. 이제 우리나라에 사실 무인기가 침범하는 소동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어떻게 보면 거기에 대한 강한 이게 신호 발송이라고 볼 수 있죠. 사실은 우리가 이런 거지. 아 진짜 우리가 사실 우리도 할 수 있는데 가만 있었더니 이놈들이 안 되겠네. 무인기를 알짱거려? 야 우리는 위성으로 니네 다 들여다 볼 수 있거든. 위성 뭘로 쏠 건데? 고체 빵 이거를 네. 이제 보여준 거죠. 그래서 고체 연료에 대한 의미 부여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제 기사들이 이제 그런 얘기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 기사들이 이거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자, 국방부 고체 연료 우주 발사체 2에서 4단 엔진 점화 연소 성공 이렇게. 결국 이제 단을 분리하면서
위성 따위를 우주 저 궤도에 올려놓는데 어떻게 보면 최적화된 기술을 테스트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요. 일단은 성공했다고 밝혔거든요. 네, 국방부에서. 일단 뭐 무인기 논란에 있어서는 우리가 격추를 실패했고 어떻게 보면 이제 방공망이 뚫린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쏟아지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우리의 대응 차원일 수도 있는 거죠. 나 이것까지 내가 안 보여주려고 그랬는데 네. 야 좀 갖고 와봐 좀 쏴봐 이렇게 한 걸로 보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네. 다만 이제 이거를 좀 공개하는 방식이 네. 좀 세련됐냐에 대해서는 좀 일부 언론의 비판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그래서 이렇게 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연말 주말을 앞두고 이렇게 다 놀래켜 가면서 네. 해야 됐느냐. 근데 뭐 일단 기사상에 등장한 군 관계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정도 규모의 발사체를 야간에 발사하는 건 처음 상황이라 예상했던 수준보다 크게 보일 것이라고 예측하지 못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밤에 한밤중에 캄캄한 칠흑 같은 밤 위에다가 발사체를 쐈는데 이게 밝아서 사람들이 놀랄까? 처음이라 잘 모르겠네. 이러고 예측이 안 됐다는 거니까 사실은 이거는 이제 알고 쏜 거라고 봐야겠죠. 네. 그래서 하여튼 고체 연료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네. 우리나라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우리나라 무기 체계가 계속 고도화되고 있는 여러 징후들이 계속 보이고 있고 네. 이게 확실히 그 국방 예산도 임계치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경제 수준이 올라가면서 우리나라도 확실히 좀 예전과 다르게 좀 많이 따라잡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결정적으로 사실은 한미 미사일 지침이 풀린 게 제일 큽니다. 네. 그동안 우리가 규제에 묶여 있었는데 이제 미국에서 사거리 제한도 풀어주고 연료 제한도 좀 풀어주면서 우리가 그동안 미뤄왔던 개발들을 쫙 몰아서 지금 쏘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런데 맥락하에서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고체 연료가 액체 연료와 다른 점, 왜 고체 연료가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지 네. 빌런 사냥에서 알아봤습니다. 알아봤고 저희는 마지막 코너 오늘 뉴스데스크의 큐시트 엿보는 네. 큐시트 산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네, 퀴즈 단체 네. 넘어가 볼까요? 네. 다음 슬라이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야 되겠죠. 네, 네. 큐시트 산책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큐시트 좀 빠르게 볼 텐데요. 네. 일단 첫 번째 기사 이거 아까 저희가 봤던 일정이겠습니다. 네, 사회 분야인데 코로나 방역 규제 강화, 중국발 입국자 PCR 검사. 그러니까 중국의 이제 코로나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일본에 이어서 우리나라도 이제 하늘길을 좀 걸어 잠그는 네. 그런 상황이 되고 있고 PCR 검사를 의무화하면서 굉장히 입국하기에는 단순 관광 목적으로 입국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 오늘 아마 단속 또 규제하는 현장 취재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회부 기자들의 취재 내용 함께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자, 두 번째 빌런 보겠습니다. 자, 윤 대통령 네, 중대 선거구제 검토 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뜨거운 지금 뜨거운 화두가 강조가 되고 되어버렸습니다. 있는데 중대 선거구제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중대 선거구제는 소선거구제와의 어떻게 보면 반대말입니다. 소선거구제는 뭐냐면 한 반에서 반장을 한 명만 뽑는 거예요. 한 반에서 한 명만 뽑아. 한 명. 네.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떻게 보면 이제 전체 표 중에 버려지는 표가 많다. 왜냐하면 A 중학교 출신, B 중학교 출신, C 중학교 애들이 있잖아. 근데 A 중학교가 제일 많아. 그러면 누가 주로 당선이 되겠어? A가 세가 좀 크겠죠. A가 세가 커. 그럼 그 교실에서는 후보가 여러 명일 때는 30%만 받은 A 중학교 출신 애가 반장이 돼요. 그럼 바꿔 말하면 B, C, D, E 중학교 애들은 걔를 안 찍었어. 그러면은 나머지 70%는 걔를 지지한 적이 없는데도 그 반의 대표는 누가 되는 겁니까? A 중학 출신이. A 중학교 출신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게 과연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냐 했을 때 특히 좀 당이 많고 또 어떤 정당 간의 어떤 좀 치열한 이런 경쟁이 벌어질수록 뭐 일방적으로 만약에 A 중학교가 90%다 이러면은 사표가 적겠지만은 버려지는 표가 좀 많다는 게 소선거구제의 단점이었고요. 그러면 중대 선거구제는 거기서 좀 여러 명 뽑자 이런 얘기군요. 그래서 1, 2, 3반을 묶어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 1, 2, 3등 3명을 공동 반장으로 뽑는 겁니다. 1, 2, 3반을 묶어서.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사표가 좀 줄어들고. 아니 1, 2, 3등을 뽑으면
A가 1등, B가 2등, C가 3등 할 거 아니에요? 걔네 셋이 1, 2, 3반에 반장을 셋이 동시에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B중학교와 C중학교 애들도 당선될 수가 있잖아요. 당선돼서 어떻게 보면 자기가 원하는 바를 대표를 통해서 그렇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소수 정당일수록 중대 선거구제를 하고 싶겠어요, 소선거구제를 하고 싶겠어요. 소수 정당일수록 이제 중대 선거구제를 해야 들어갈 자리가 그래서 3등이라도 당선되니까. 그래서 네. 정의당 이런 데서 많이 주장해 왔던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 정당이다 이러면은 어떤 게 더 유리하겠어요? 어떻게 보면 소선거구제로 해서 싹쓸이 하는 게 낫지 아니, 않아요? 소선구제로 하면 1반에서도 내가 반장, 2반에서도 내가 반장, 3반에서 반장하면 반장석을 3개 가져갈 수가 있는데 1, 2, 3반 묶어버리면 한 석밖에 못 가져가잖아요. 그러니까 압도적인 지지가 높은 데는 당연히 중대 선거구제는 싫은 거죠. 그런데 윤 대통령이 근데 실제로 2018년에 자유한국당은 중대 선거구제를 반대했습니다. 네. 이거 보시면 알겠죠. 여기 보이세요? 한번 해석 좀 네. 해주실까요? 2018년이거든요. 2018년. 여기 있죠, 중대 선거구제. 네. 중대 자 보면은 국민의당은 좋아하죠. 왜 좋아하겠어, 국민의당? 소수 정당이니까 한 석이라도 무조건 해야 돼. 네. 근데 더불어민주당은 세모야. 이유가 뭐겠어요? 이게 뭐 거대 정당이면은 사실 불리한 측면이 있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때 이제 2020년 총선 전이었고 그때 총선에 대한 우려도 좀 있었단 말이죠. 네. 그렇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지금 중대 선거구제를 이제 던진 건데 그렇죠. 이게 정치권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 오늘 뉴스데스크에서 그거를 설명을 이제 드릴게요.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 좀 빠르게 보면요. 네. 국방부 이거 아까 나온 얘기죠. 네, 고체 추진 로켓 발사 장면 오늘 시원해 보여드리고 이게 장면을 어떤,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해석이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바로 간다. 사회부에서 또 군하연 기자가 직접 갔는데요. 저희가 아까 영하 18도 얘기했는데 이런 때일수록 더 힘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위기 과정을 제때 찾아낼 수 있는 시스템 이런 것 관련해서 오늘 바로 간다에서 현장 취재를 네.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좀 무거운 기사입니다. 국제부 소식인데요. 네, 이 러시아에서 이제 새 벽두부터 이제 키이우에 공습을 대규모 공습을 단행했다 이런 참 무거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저희 조명아 특파원이 키이우 현지 가 있거든요. 현지에서 생생한 소식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하고 큐시 탄책까지 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하나, 둘, 셋. 딩딩.